우선 저는 과거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딱 그거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건축학과를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회학과에 있을 때 딱히 장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군대에서 이제 건축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건축학과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20년도에 복수 전공으로 건축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건축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정말 어릴 적에 어머님이 건축 관련 일을 하셨는데 집에 높은 책상에 제도판이 있는 걸 봤을 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때 잠깐 건축을 좋아했다가 고등학교 내내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가고 싶은 희망하는 과를 적어야 하는데 과학도 싫고 수학도 싫고 무얼 할지 많이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그냥 툭 던져주신 말로 건축 가면은 수학도 과학도 안 할걸? 이렇게 해주신 말에 너무 확 끌려서 충동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건축학과를 희망했어서 유치원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희망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한 건.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희망했던 건 건축공학과에 가까웠는데 차이를 몰랐던 거지. 그냥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계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좀 레고 같은 걸 만지는 걸 좋아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축가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건축과까지 왔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이제 부모님께서 건축을 하셨어서 되게 이 건축 일이 힘들고 또 멋진 일이라는 거는 알았지만 독일의 이제 국회의사당 노만 포스터가 지금 그 리노베이션 한 그 건물을 보고서 건축이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사회의 가치관 혹은 이 공동체의 가치관을 담아내는 데에 있어서도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건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더 빠져들게 된 순간은 마감할 때 늘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중간 단계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하기 싫고 하는데 막상 끝내놓고 나면 내 작품을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때 쭉 빠져들었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첫 번째는 결과물이 나올 때 내가 뭔가 해냈구나. 저희가 만져지는 결과물이 확실히 있잖아요. 뭐 핀업 자료라던가 모형이라던가 그런 걸 나중에 마지막에 만지고 나면 내가 그래도 한 학기 동안 무언가를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고, 두 번째는 기말 크리틱 받을 때 이상한 쾌감이 있어요. 제 걸 까일 때도 기분이 좋고 제 걸 칭찬받아도 기분이 좋고, 어쨌든 제가 뭐 짧으면 5분 길면 10분 정도 제 한 학기 동안 한 결과물을 교수님들께 발표를 드렸을 때 교수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봐 주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날카로운 피드백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실무자와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짜릿했습니다. 빠져들게 되는 순간은 약간 매력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건축을 잘 알기 전까지는 그냥 건축물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존재하고 우리가 지나치는 건데, 이제 건축을 알면 알수록 디테일이 보이고, 그 디테일이 그냥 제가 알아채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건축가나 시공자가 의도해서 말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에서 더 매력을 느끼게 되고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건축만큼 저는 이제 도시가 굴러가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세계에서 뭐 몇 사례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건축물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이제 도시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찾던 곳에서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변하고 사람들의 행태가 변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영향을 건축물이 주는 것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건축에 좀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영감을 받는 방법은 저는 아예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막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샤워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세게 한 다음에 약간 아 하고 있다 보면 한 번씩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가 조금 적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산책을 합니다. 길면 2시간 정도. 그냥 성북천 따라 걸어서 청계천까지 갈 때도 있고 하염없이 걷다 보면 사람들 구경을 좀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 어디에 앉는지, 사람들 뭐 하고 다니는지, 뭐 누구랑 얘기하고 다니는지 그런 거 좀 음침하게 바라보면서 막 도시를 걷다 보면 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지점에서 뭐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떠들고 있는 걸 보다가 갑자기 내 메스에 구멍 뚫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대한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보려고 하고 엘크로키 같은 것도 많이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쌓기 초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베끼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좀 쉴 타이밍을 가져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씻고 이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더라고요. 우선 설계라는 것이 그저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설득력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짜고 그런 전 과정이 다 통합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매 학기마다 겪으면서 좀 앞으로 건축 이외의 PT나 혹은 뭐 인터뷰 혹은 뭐 면접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되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게 된 것 같다. 제가 MBTI로 말하자면 되게 P였던 사람인데 사회학과 있을 때도 되게 벼락치기 위주로 과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이랬었는데 건축학과에 오고 나서는 이제 건축학과 특성상 약간 시간을 쓴 만큼 노력을 한 만큼 그게 거짓말을 안 하고 이제 벼락치기를 하면 그게 티가 나버리잖아요. 그 미루면 미룰수록 그게 더 건축학과에서는 커지다 보니까 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미리미리 하게 되고 그런 점들이 약간 강제적으로 개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사람이 됐고 좀 더 기능적으로 사고하게 됐죠. 효율적으로 사고하게 됐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면이 크게 바뀌었고 입학할 때랑 비교하면은 근데 이거는 건축학과가 아니고 그냥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규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의도적으로 되게 노력하게 됐어요. 운동도 하려고 하고. 저에게 건축은 제가 처음으로 좋아한 공부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친구들도 그랬지만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인이 돼서 이렇게 재밌는 학문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건축은 저에게 어떤 도시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도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도시를 가득 채운 거는 건축이란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건축을 배우기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근대 건축사 수업에서 인상 깊었던 말인데, 건축을 배우면서 교수님께서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컬러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이 건물을 이루는 형태, 색, 뭐 재료의 질감 이런 것들에 그 눈을 기울이지 않았다가 건축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이 그냥 무색 무취인 줄 알았던 이 도시 속에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건축이란 2학년 때 그 크리스티안 교수님한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건축은 우리들의 삶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저는 그 믿음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행동, 생활상 자체가 하나의 건축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런 건물들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좀 더 이 설계라는 거를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그냥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약간 삶을 나아지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에 맞게 좀 설계도 목적을 정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공학적으로 진행하는 걸 저는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네, 그런 식으로 설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교육학과 아니면 심리학과를 가고 싶었었는데 교육학과는 여건이 잘 안 됐고 심리학과는 부모님들께서 뭐 먹고 살 거냐고 질문해 주셔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로만 남아서 종종 뭐 책을 읽어본다던가 또는 제 설계에 조금 고민을 해본다던가 하는 수준으로 남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주식과 투자에 관심이 많고요. 약간 이제 다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춤 추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독서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계공학 쪽이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 예, 그런 쪽에 조금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네. 건축에도 사실 적용될 만한 게 많은데 뭐 예,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콘크리트 같은 거 그런 것들 예, 역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학과 역학. 건축 외에 관심 있는 분야는 저는 사진을 좋아해서 저 그 1, 2학년 때는 그 외부 연합 동아리로 사진 동아리 같은 걸 하면서 사진 전시도 해보고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팀플을 했었는데요, 설계를. 팀원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기말 크리틱 때인가? 그 프로젝트 제목을 지어야 되잖아. 그 제목을 짓고 나서 이제 이거를 PPT에 넣어야 되는데 판넬에 넣어야 되는데 그 글씨체를 그 웹소설 글씨체 아세요? 웹소설 글씨체 막 꽃 나오고 막 로판 이런 느낌으로 그거를 이제 그 효과를 적용시켜서 이제 프로젝트 제목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넣자고 이제 막 좋지 않냐고 진심으로 좋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길래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안 쓰긴 했는데 그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건 3학년 때 저랑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둘 다 작업하면서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제 둘 다 한 영화에 꽂히면 그 영화만 계속 돌려보거든요. 그 영화 다 끝나면 다시 재생을 처음으로 돌아와서 재생시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주라기 공원을 봤고 그 옆에 친구는 맘마미아를 봤었는데 둘 다 이어폰도 안 끼고 그냥 서로가 서로 소리에 중첩되게 하면서 그냥 밤새 그렇게 영화 3편씩 보고 서로 너 지겹지도 않니? 난 이게 재밌단다 하면서 같이 밤샜던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동아리 활동인데 약간 여름방학 때 나와가지고 거의 막 한 8시부터 12시까지 맨날 춤췄나? 약간 그래가지고 공연을 하고 약간 그랬던 딱 기억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 중에 그 도시어킨 스쿨이라는 대외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포스코 건설이랑 그리고 헤비타트랑 이렇게 같이 하는 대외 활동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대구에 있는 어느 한 쇠퇴하는 마을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새로운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앵커 시설을 실제로 설계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내에서는 좀 그저 설계안을 내고 뭐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학교 설계를 한 과제물들은요. 근데 이제 이 활동을 할 때는 저희 팀이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한 게 실제로 이제 건설이 되다 보니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건축동아리 작당모의에 1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전시 기획단인데 워크샵이랑 전시를 둘 다 기획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저는 디자인팀으로 활동하면서 뭐 안에서 굿즈도 제작해보고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잠깐 만져보고 등등등 워크샵에서 필요한 활동지 같은 걸 디자인해보면서 제일 뿌듯했던 건 실제로 워크샵을 개최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찾아와줘서 저희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렸던 게 정말 기억에 남아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크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나. 열심히 하긴 열심히 했어요. 참.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학생회도 했지만 학생회는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아크는 그래도 제가 만들 때 같이 다른 애들이랑 다른 학생들이랑 뜻을 모아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애착이 간 것도 있고 재밌었어요. 활동 자체는. 활동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2년도? 21년도?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하는 걸로 따지자면 2학년 수업, 3학년 수업을 하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힘들겠지만 계속 하면은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건축학과에 와서 다들 원해서 오셨겠지만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고 막 그만할까라는 순간이 들어도 결국에 다 지나가 보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서 지금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간 끝내고 돌아보면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3학년 때 저는 한 일주일에 4번을 밤을 새면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좀 더 건강하게 하되 좀 더 재밌게 즐겁게 즐기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말해주고 싶네요. 큰 이제 우상 같은 주제로는 이제 건축과 도시 사이의 어떤 경계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경계를 주제로 삼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개별 필지에서는 이제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도 이제 되게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건축과 어떤 도시 사이의 경계, 그다음에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어떤 경계 부여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적 소홀히 해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경험하는 대부분의 건축물들도 건물의 안도 중요하지만 어떤 건축과 도시 사이의 어떤 경계부와 그런 그 접점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도시가 갖춰야 되는 어떤 공공성, 그리고 한국 도시가 갖춰야 되는 어떤 정체성, 과연 한국 건축 혹은 서울의 어떤 건축은 어떤 형상이라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좀 큰 목표로 해서 그 도시와 건축 사이의 경계를 큰 주제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졌고요. 근데 이 부담이라는 게 사실은 뭐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졸업하는 학생이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5년 동안 다닌 거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본인의 뭐 디자인 방향성을 그래도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좀 고유한 특성 혹은 아이덴티티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북돋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2학년 끝나고 잠깐 휴학을 해서 이제 3, 4, 5학년을 쪼르륵 달려왔는데 정말 한 번 더 휴학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꼭 참고 졸업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모든 게 끝나고 졸업장을 받고 떠나고 싶습니다. 건축학과가 다들 아시다시피 뭐 5년제잖아요. 좀 길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게 지겹기도 하더라고요. 드디어 해방된다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 근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학부 시절이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좀 즐겁고 자유로운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배운 점은 저는 되게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와 다른 프로세스로 지금 설계를 진행해 왔는데 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스를 시도해보고 그 메스 안에 또 평면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면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인 진행을 따랐다면 이번에는 건축의 요소 중에 딱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마치 논문 리서치처럼 모든 유형에 대해서 다 탐구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저는 그거를 중단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디벨롭 단계로 들어왔지만 그런 리서치 작업 자체가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하게 될 작업에 있어서의 깊이를 더 깊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경험이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는 매 순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해가는 거에서 교수님들의 피드백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지만 친구들의 작업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되게 좋은 생각에 더 좋은 영감을 뭐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설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설계 수업에 막 진짜 교과서가 있어서 건축은 이래야 돼, 설계는 이래야 돼 이런 수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뭘 해갔을 때만 그거에 대해서 더 피드백을 주시고 그런 게 막 정형화되어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쌓이고 쌓여서 4학년이나 5학년이 되면 설계에 유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졸업 설계하면서 배운 점은 이제 졸업 설계 자체가 다른 것 같거든요. 이번 약간 다른 건축 설계들보다 조금 더 내 생각을 이제 펼쳐야 되는, 뭔가 내 철학, 건축 철학을 얘기해야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공간적인 거, 약간 이쁜 공간, 좋은 효율성 있는 그런 건물을 디자인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지에 대한 거에 더 포커스 됐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배우고 경험하지 않나? 지금도 아직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교수님께서도 되게 이제 이런, 물론 이제 교수님만의 스타일도 있으시지만 그것보다는 역시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 프레젠테이션의 능력에서의 엄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일상의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뭐 이번에는 파사드에 집중하고 저번에는 되게 뭐 소리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설계에서 했던 건 달랐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고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졸업 이후에도 이제 이어나갈 것은 이번 제 졸업 설계에서도 이제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축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게 사람들의 생활과 결국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도시 자체에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계속 이어나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설계를 하면서 각 교수님들이 각각의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시고 그에 맞춰서 사실 결과물도 조금씩 바뀌는데
사실 이제 뭔가 방법적으로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스타일의 차이라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은 나도 모르게 4년 동안 이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중점적으로 키워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이제 당연히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이 생각을 교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하죠. 첫 번째로 멘탈이 좀 강화된 것 같고요. 교수님들마다 크리틱 해주시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성격을 떠나서 강하게 크리틱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일단 당근으로 칭찬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다양하게 경험하고 5학년을 오니까 물론 남 교수님, 양 교수님이 약간은 채찍질을 하실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그 속에 뭐 알아봐 주셨네. 이거는 그냥 컨펌해 주신 거구나.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교수님의 그런 다양한 크리틱들 사이에서 어떤 걸 내가 취하고 어떤 걸 그냥 좀 못 들은 척 해야 할지를 걸러내는 방식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건축 설계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마음 한켠으로는 그걸 벗어나서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돈을 벌고 이쪽은 낭만을 챙기다 보니까 아직은 확실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나만의 뭔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까지는 나만의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만든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나중에 내가 쓴 글이나 그런 것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제 좀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그런 시나리오나 아니면 뭐 소설도 괜찮고 또 아니면 게임 스토리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네요. 모든 건축학과들의 꿈일 것 같은데 제 집을 짓고 제가 디자인한 집에서 살아보는 것. 어쩌다가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던 신호석 교수님의 스튜디오를 갔었는데 직접 지은 스튜디오에 지하부터 1층, 2층은 스튜디오, 3층은 또 자기 자가로 사용하시고 계신 집이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기가 설계를 시작하고 시공 현장에서 와서도 계속 확인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부러움에 꿈이 조금 더 견고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지은 공간에서 지내보는 것. 현재 꿈은 이제 도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뭐 건축가로서 도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도시계획가, 혹은 이제 도시에서 뭐 행정가 등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한 분야로든 이제 도시에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축 설계를 우선 열심히 임해볼 예정이고요. 모두들 5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몇 달 동안 좀 빡세게 해가지고 다 같이 좋은 프로젝트를 내고 이만 고대를 벗어납시다. 설계실에 앉아 있어 보면 다들 다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각자의 솔루션을 가지고 졸업 설계를 진행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졸업 전시가 정말 다른 분들 것들 때문에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무탈하게 하고 싶었던 것을 해내고 무탈하게 좀 졸업 전시를 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학년서부터 안 쉬고 올라온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호학번이긴 한데 1호학번 친구도 16학번 친구들도 있고 뭐 17, 18, 19, 뭐 21까지 다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 들어온 순간부터 본 친구들도 있고 뭐 처음 본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가 되게 열심히 하고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되게 깊게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 졸업 전시도 잘 마무리를 해서 후회 없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응원합니다. 너무 수고 많이 했고 각자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졸업합시다. 그래도 기왕 5년 다녔고 5년 동안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배우는 능력인 것 같거든요. 건축가에게도 그게 필수적인 덕목이고, 또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건축학과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이 아마 문제의식을 가지고 배우고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그걸 이제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분야에 가든 정말 필수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 분야 혹은 다른 분야로 간다 해도 아마 다른 사람 못지않은 혹은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예, 학교에서 배운 거를 잘 활용해서 사회에 나가서 큰 뜻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뭐 저 개인적으로 학창시설 좀 되돌아보면 뭐 A급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B뿔에서 A0 왔다 갔다 하던 뭐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더 오래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를 하느냐의 문제가 앞으로는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뭐 수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좀 본인의 특성화 혹은 집중을 해서 할 건지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해보면, 뭐 10년, 15년 뒤에는 뭐 지금 주위에 있는 학우들보다 굉장히 도드라진 그런 역량 있는 건축가가 되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 꾸준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화이팅! 밤을 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제발 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건강에 안 좋아요. 건축 설계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 함부로 이제 남의 설계를 보고 말을 꺼내지 말자. 그리고 꼭 설계하고 있으면 뒤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거리는 그런 것도 참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그런 막 훈수 두고 이러면 안 된다. 그쵸. 훈수는 잘 안 돼요. 다들 영혼 없는 칭찬을 많이 하지. 난 이런 문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동기부여 영상이 있거든요. 동기부여 영상. 옆에서 막 소리쳐요. 막. 지금 멈추면 안 된다고 막 소리쳐. 그걸 들으면서 좀 동기를 받는 편입니다. 예. 힘이 나요.